네, 무릎탁 도사죠.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못하죠. 그러게요. 일단 근데 이 질문부터 좀 이건 그 실장님 모두 직결되는 문제를 일단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 적부심이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럼 관련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언론들은 윗선 수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 기사들을 했던데 제가 볼 때는 뭐 할 거예요. 박지원이나 서훈 실장 아직은 연락 없습니까? 아무 연락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서울중앙지검 중앙지법 항소부에서 영장 발부한 내용과 보석을 결정한 내용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 이준석 전 대표 사건 때 그 남부지법에서 인용 및 각하를 하신 재판장한테 예. 국민의힘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 고등학교다. 네. 순천고등학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나 서욱 장관 영장 구속영장 발부하신 분이 같은 부장판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제가 당사자로서 사법부 비난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딱 그거하고 똑같이 나와요. 용산경찰서장은요. 일종의 총경으로서 인류 지역이 아닙니다. 인류서장 보직이 아니에요. 선호되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경찰서장에 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오니까 주요 보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특정 지역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여쭤볼 게 많기 때문에 그 질문을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예. 어제 그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지금 파문을 불러일으켰죠. 보셨죠, 실장님? 봤습니다. 일단 평가 좀 해주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역설적으로 보면 나는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점에서? 아니 대통령도 국회의원한테 이 XX 하니까 예. 그 수석들은 국회의원한테 웃기고 있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김은혜 수석 등에게 깔깔깔 웃고 국감 중에 하니까는 주호영 운영위원장한테 항의해서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그러더니 웃기고 있네. 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이 XX 하니까 그 수석들이 웃기고 있네. 이건 진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가장이 잘해야 식구들이 아들 딸들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 뭐 김은혜 수석이나 강성규 수석의 해명은 뭐 국회의원들을 향한 게 아니라 전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사적 대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아, 웃기고 있네가 웃겼어. 그러면 모르죠. 과거니까. 아, 예. 웃기고 있는 현장이다. 현재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고 하는 아니, 거다. 저는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죠. 자, 김대기 비서실장도 참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바이든 어쩌고 때처럼 영상이 다 진실은 아니지 않냐. 아니 세상에 TV에서 찍은 영상이 어떻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기 실장도 예. 바이든이라고 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날리면이라고 해야지. 근데 날리면이 어쩌고 하는 건 영상 못 믿지 않냐. 김대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밝혔고 민심보다 중요한 게 팩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팩트가 사실이어야 민심이 따라가죠. 팩트가 거짓말 아니에요. 네네. 우리 국민의 70, 80%가 바이든이다 하는데 자기들 집권층에서는 날리면이다 했는데 김대기 실장도 지금 그랬잖아요. 바이든 어쩌고 하는 때처럼.
그러면 날리면 어쩌고 할 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이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두 사안에서 공통되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은 국회 경시다 이겁니까? 국회 경시가 아니라 완전 독재 정부에서나 군사 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는 그렇죠. 이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께서 이태원 해밀턴 현장에 가셔서 압사? 뇌진탕? 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기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 네. 이건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고 어쨌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가신 것도 아니에요. 이건 마치 검사가 현장 조사 나가서 거기 순경들에게 경찰들에게 물는 얘기예요. 그런 성격의 발언이었다고 좀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보시는 거죠? 대통령의 언어 말씀이 아니죠. 이것만 보더라도 한덕수 장관이 모처럼 총리. 한덕수 총리가 모처럼 옳은 말 했더라고요. 당시 한국 정부는 없었다. 우리 정부는 국가는 없었다. 예. 제가 맨 처음부터 이건 무정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 대통령께서 그 전날 그렇게 보고 받았으면은요. 청와대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청와대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시가 전달됐는가? 이런 건 다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 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말이 돼요? 이 대통령실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있죠. 네. 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군사적, 비군사적, 소위 재난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통신망도 다 연결돼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용산 참사가 12구 참사가 일어난 그때부터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어디 있었어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는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가지고 네.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센터장은 3스타 중장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파악돼 가지고 예. 각 정부로 대통령께 보고가 되는데 이 기능은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나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갔는가,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뭐 했는가, 이걸 따져야지. 대통령 엊그제 회의에서 보십시오. 제일 잘못한 것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경찰서를 그렇게 매도를 해버립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밝힌 건 참사 직후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대통령 또 다음날 현장 나가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나가서 어떻게 보고받으신 분이 압사를 뇌진탕 여기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또 청와대에 계셨고 사실 김대중 정부 때 시랜드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그때의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면서 지금 현 정부의 그러니까 위기 대응 태도라든지 위기 관리 어떤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모든 위기가 오면은 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다 잡힙니다. 네. 보고 체계가 잡혀야 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군사 부분에서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도 보고 이 위기관리센터 비관사 부분은 저기 인천 아파트에 배가 몇 척 떴다. 저 부산에서 비행기가 떴다. 저 목포에서 화재가 났다.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대통령께 주요 사항은 보고가 되고 그러면 어떤 사고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어나서 대통령께 최초 보고는 누가 했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죠.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걸 수습하고
책임을 물는다. 원인을 먼저 파악하자. 예. 좋죠.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156명의 우리 예. 자식들이 했으면은 어떻게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깁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셀프 수사도 셀프 조사도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을 상실한 정부다. 아, 상실했다. 상실했죠.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아니라. 아니 한덕수 총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국가가 없었다. 저도 맨 먼저 무정부 상태다. 이건 무정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이 참사가 빚어진 다음에 형사적 책임은 묻되 정치적 책임은 묻지 않는 기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계 장관 조문 6군데 다니고 뭐 다니면서 행안부 장관만 다니잖아요. 예. 뭐 자기 고등학교 후배고 신임 하니까 그런다고 이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어요? 가장 큰 것은 김대중 정부도 어떤 정부도 어떤 이러한 참사에 대해서는 도의적, 예.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했고 정치적으로 물러나야 되고 아, 순서가 도의적 책임부터 지고 다음에 정책 책임지고 마지막으로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지는 거죠. 도의적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서 아주 진정성 있게 사과부터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 책임 묻고 네. 맨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 이런 거 다 된 다음에 하는 거 이렇게 해가는 거다. 그러니까 세월호는 8개월 있다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런 말씀은요. 그때는 300~400명의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희생이 됐잖아요. 시신이 바다로 흩어졌으니까 그걸 수습하는데 시간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다릅잖아요. 12구 참사는. 그리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또 말 실수도 어쩌면 그렇게 진짜 몰상식하게 하잖아요. 근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일이 털 때마다 경질하는 게 오히려 그게 후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그 대통령 실장이 좀 후진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선진적인 대통령 실장으로 바꾸고 예. 대통령실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도 예. 전부 사퇴해서 새 팀을 따야 돼.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 6개월 아닙니까? 자, 박찬종 보수 대선배도 내각 대통령실 총사퇴하고 개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기조는 이런데 이 기조를 이렇게 계속 고수를 하면 어떤 결과를 빚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민심이 떠나면요. 예.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국민 지지도가 바닥 아닙니까? 내각제 같으면 지금 예. 정권이 사퇴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민심을 영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금 한남동 관저로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출퇴근을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제 좀 체크할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이제 그 누구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초청을 할 것인가 이게 또 언론이 관심을 쏟던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세요? 좀 재밌게 예. 저를 일본으로 한번 초청했으면 제가 네.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모셨고 네. 대통령이 하실 일과 참모들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별로 초청을 받을 기대는 안 하시죠? 하지만. 아니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제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협치입니다. 네네네. 뭐라고 하더라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이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간부들을 초청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듣고 예. 또 협력도 구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지금 풍산깨 문제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산마을로 데려갔던 풍산깨 이 문제 약간 입씨름이 있던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아니 지금 12구 참사, 북한, 경제, 외교 이러는데 개싸움까지 해서 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됐든 개싸움입니까? 네. 저는 이 전현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풍산개 2마리를 시행령 개정이 안 돼서 처리를 못 하다가 그리 가져갔더라고요. 네네.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그렇죠. 예. 개싸움에서 뭐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진돗개 11마리하고 풍산개 11마리하고 축구샵 하면은 어디가 이기겠어요? 그 축구샵 되겠어요? 개판 되지? 마무리할게요, 실장님. 이 개판 이걸 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